여름이 다 간 줄 알았는데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이제 기승 좀 많이 이제 괜찮아지다가 다시 이제 온다고 하니까 뭐 이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걸리면 개인이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도 주의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저 동생이 코로나 걸려서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하는 열이 잘 안 내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걸린 것 같고 완치는 됐는데 열이 안 내리는 뭐 이런 것들 이전하고 좀 다른 형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10월쯤 되면 이제 백신을 또 맞는다고 하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업종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의를 하신다면 뭐꼭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은 사람들은 어떻다, 안 맞은 사람은 어떻다. 주변에 이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거의 뭐100% 맞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이 특히나 이제 여행이 계약되고 나면 제일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거 인솔 못하면 모든 게 이제 다 뭐라고 하니까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것들 앞두고 해서 그래서 제 삶이 조금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삶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른 거 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사회복지 현장도 많이 다른 어, 실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IT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그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의 집에 오는 도시가스 검침 뭐부터 시작해 전기 검침 모든 이런 분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은행에 가도 태블릿을 통해서 그 문서 그러니까 서류를 종이 문서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도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저희 평가 이번에 저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러 다녔지만 굳이 출력을 안 해놔도 된다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놓고 볼 수 있게만 만들어 준다면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죠. 아직까지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엄청난 양의 복사물을 보고 그걸 다시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배워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죠. 너무 조급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하고 하면서 하나 배우잖아요. 구글에 있어서 구글 독스 그래서 공동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행 계획 짤 때도 그거 엄청나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도 다르고 그러면 그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보면서 아 요렇게 순서를 잡자. 특히나 이제 MBTI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는 P라서 그렇게 세밀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 혼자 여행을 가거나 하면 숙소 예약도 안 하고 가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하죠. 이 시나리오를 다 짜야 되는. 그런데도 이제 J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면 응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 그러니까 MBTI 성향이 100% 맞다가 아니라 나를 보완해주는 뭔가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형적인 P의 성향이 강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섬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아니고 울릉도입니다. 제주도 요새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울릉도에 코끼리 바위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게 코끼리 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공안바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사진을 이제 1차, 2차, 3차, 3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울릉도에 갔을 때 이렇게 이런 자연 환경들을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는 또 다른 환경에 있는 사진들을 배경으로 계속 깔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새로운 경험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막 대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되면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간 관리자 이상,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고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3년치 자리를 완전히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3년치가. 사진 자료는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이런 프로포즈를 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복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중, 3중, 그러니까 외장 하드만 몇 개가 있고요. 구글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놓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구글 이야기 드렸는데 구글은 서버가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지으면 거기 다시 와서 복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웹 하드에 대한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가면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페어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야기했죠. 문제 확인하고 거시적 또는 개인적 현실을 검토하고 주요 목적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을 파악하고 비용 편익의 잠정적인 사정을 통해서 효율성도 검토하고 전문적 또는 개인적인 위험 리스크들을 검토해서 줄여나가고 그리고 잠정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의 모형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순서가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프리페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영어 학자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책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를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장으로서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여서.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 모델이라고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순서에 상관없고 복합적이고 독지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 두 번째는 지지를 규합하고, 세 번째는 자산을 확인하고, 네 번째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섯 번째 실행하고, 여섯 번째 저항을 중화하고, 일곱 번째는 과정 및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그러니까 아이디어 개발가는 클라이언트의 체계와 접촉하고 제한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을 구상하여 클라이언트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 아이디어 개발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짜게 되는 이 클라이언트 욕구를 가진 아니면 문제를 가진 이 클라이언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그
그 욕구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논문을 분석할 수도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자조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내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지규합이라고 하는데, 행동체계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지지자들을 과업집단이나 자문위원회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습하면서 어떠셨어요? 실습이 쉬우셨나요? 뭐 쉬우셨던 분도 있을 거고, 실습이 하는 내내 스트레스만 받고 뭐 하면서 힘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안 했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처음 할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근데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치가 되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분들은 여러분을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치된 슈퍼비전, 멘토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괴롭혀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괴롭히면서, 괴롭힌다는 표현이 조금 하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는 작업들. 근데 그거 공식적으로 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 배치되는데,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뇌를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여러분들이 괴롭혀야 될 사람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질문,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하면서 방법을 찾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내가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날 클라이언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지원 체계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주변에 멘토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다문화 외국의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멘토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나은, 좀 더 앞서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서 붙이면서 그것을 해내는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는 프로그램의 방법들을 높여내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한테 제가 맨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원조사. 내 주변에 있는 자원조사들을 꼭 해갖고 정리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꼭 하십시오.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 기술, 직원, 예산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합법성, 이거 중요하다는데,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재정적 자원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엄마도 이 친구한테는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인데 없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 잔소리하는 것들을 관심으로 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대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자산 다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로, 그리고 합법성들을 끄잡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 및 목표 설정인데요. 목적 및 목표 설정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여 퍼트 차트에 의한 월간 활동 계획을 수정. 그러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를 짜는 거죠. 여기 퍼트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평가 및 재검토 기술로 프로젝트 관리를 분석하거나 주어진 프로젝트의 완성을 포함하는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3페이지 밑에 각주에 있죠.
버트는 주어진 프로젝트가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히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면서 프로젝트의 끝나는 최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것만이 방법은 아닌데 그런 것들 활동 시나리오 계획서 여행 갈 때 일정표 짜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시범적 실행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시행과 참여 직원 동기부여와 클라이언트의 계약서 작성 등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은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든 뭐 참가 신청서를 쓰든 이런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줘야 돼요. 이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관리자 입장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 플러스 알파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은 다 못 주죠. 플러스 알파는 주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챙겨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번째 저항 중화라고 얘기인데 예기치 못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과 지지로 저항을 중화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TV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재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 빼고 뭐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데 저항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간섭받는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저항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실천 기술론이나 뭐 이런 것들 배우면서 그 안에서 뭐 직면도 시켰다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요약도 해줬다 여러 가지 형태를 하면서 다듬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째는 과정 및 효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수행과 일상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과 뭐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뭐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일반 뭐 기업 운영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면 기업 운영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죠. 잘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돈이 될 건지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돈을 쓰는데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향평가 이걸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해야 확산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그것을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다 힘들어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어서 그러니까 PI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개발 단계의 과정을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실행 평가의 3단계로 나눈 거죠. 여기에 보면 뭐 기획 및 설계 단계를 보면 사회 문제의 분석과 욕구 조사를 통해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어렵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선정 및 계획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다가갈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동시에 이게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단계에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그리고 확보하고 기록하고 정보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몸이 한 개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한정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2명 아니면 3명의 직원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가면 여러 가지 부서 나누어서 옆에 부서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가면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를 보면, 평가는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이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리고 평가 방법은 크게 효과성과 효율성 단계로 나눠서 계량적 그리고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압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들의 부관의 주요 가압이 뭐가 있는지들을 확인하는. PI 모형은 통합적인 모형과 순환적인 모형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기보다는 모든 과정과 가압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흐름을 특히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회복지관에서 기존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과정평가도 하고 효과성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과평가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단계 뭐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 4단계로 거친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문제나 욕구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상담하든 뭘 하든 자녀 상담을 하든 간에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천해보면서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책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은 논리적 과정, 이게 나중에 되면 구체적으로 그 논리 모델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문제나 욕구의 확인 뭐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그림 2-1, 33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여기 앞에 이제 PPT에는 단계로만 설정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파악이나 욕구도 실행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 설계도 마찬가지로 문제 파악이나 욕구에 근거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 실행할 때도 이 설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평가도 이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실행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 4개가 맞물려 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단계들이 각 단계마다 독립되어 있지만 상호작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단계는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 단계인데 이용자의 욕구나 불만이 기인할 때 바람직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격차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목표와 현 상황의 격차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심각성, 피해 계층이 누군지, 문제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진술. 최근에 이제 저희들한테 오는 이제 학대 신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분리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욕했다고 최근에 이제 욕으로 이제 신고해서 이제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친구들은 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런 것들까지 보게 될 거고 2단계는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조직 또는 기관 내외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정보들을 계속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아서 이것을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해결 대안 및 대안을 만들고 사정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표 및 잠정적인 현실적인 제약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련의 대안 행동 방식을 만들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대안을 하는데 요 중에서 선택,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선택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리고 4단계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 대안을 통해서 적합한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게 기본은 윤리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5개는 대안의 실행.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 자원의 조직과 성공 해결에 대한 활동들,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대안의 실행과 최선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 분리만이 대안이 아닌 거죠. 가정 복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분리하는 기간이지만 복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그리고 그 부모들의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단계 마지막인데 6번째, 한류는 검색 및 평가 단계를 구성하고 있고, 첫 번째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것. 두 번째는 선택된 행동 방침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적절한지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있는 요점 정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산실 수업이니까요. 대표님은 전산실이 어딘지 확인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